자, 이게 정평관의 문제를 남자 여자로 봐도 일단 여러분들이 편이다 정이다를 긍정과 부정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거는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평관과 정관을 이렇게 책에서는 구입해놨어요. 적어놨단 말이야. 외간 남자, 바깥에 있는 남자, 요거는 안에 있는 남자, 남편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이 평관과 정관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해보면 평관이라는 게 음력으로 딱 생각해보라고. 본인의 일간이 어떻게 돼요? 간목이다. 평관이 올라오면 뭐가 오면 평관이 됩니까? 어떤 글자가 오면 돼? 천간에? 경금. 정관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렇게 이게 양일 때 음을 보면 또 양을 보면 이래서 정평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기준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내용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금이 간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고. 경금이 사주상에서 화를 두고 간목하면 이게 아주 원활하게 간목을 제어한다고 되어 있어. 화를 보고 그럼 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화가 없으면 왜 제대로 제압하지 못할까? 평관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같은 양이 양을 때리니 그 때림에 있어서 흉폭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크기로는 대단히 커요. 용신이라보다 정관을 쓰는 사주가 잘 갔을 때는 나라의 녹봉을 묶고 사는 사람이고 평관격 사주가 잘 가면 어디까지 갈까?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정관격이 비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정관격 사주가 잘 나가서 그게 자기로 필요한 에너지라서 잘 받았으면 나라의 녹봉을 먹고 사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 말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카노? 삼정승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임금이 된다는 말은 있나 없나? 없어. 정관격 사주는 변혁을 원하지 않아. 순리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평관이 필요 조건을 갖추고 나면 자기가 나라를 만들어 운용해.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책이 정평관이 여자사주에 혼합되어 있으면 이거 좀 잘 알아야 돼. 혼잡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 일부 종사 하나 못하나? 못한다. 개코 같은 소리다. 이래 해도 일부 종사 잘한다. 어떤 문제가 되면 나가? 관이 가지고 있는 게 여자 나를 기준으로 보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 할 때 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관이 의미하는 게 뭘까? 뭘 통상적으로 의미하노? 명예. 한번 적어보자. 명예, 직장, 또 여자니까 이제 남자, 뭐스마. 자, 이런데 직장의 문제에서도 정평관으로 본다면 어떤 직장에 일을 개항성이 많으냐면은 딱 정해진 일만으로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얻어가는 데는 정관이라면, 공무원이라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요즘 별정직이나 특별 부서가 있나 없나? 음지에서 국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고? 국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국정원을 정관으로 보기는 어려워. 요즘은 그런데 국정원에 사람들이 TV에 자주 나오나 안 나오나? 사실은 목숨 걸고 일하던 그렇다는 시대는 그 사람은 죽어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를 몰라. 그럼 똑같은 관과 명예를 가져도 그건 평관에 해당될 수 있어. 뒤에서 감추어진 데서 컨트롤 할 수 있잖아, 관을.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보면 안 돼. 더더욱이 여자 사주에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어. 그러면은 뭐 일부 종사 못한다. 개코 같은 소리다. 그 어느 쪽의 이야기고 여자가 스스로 직업을 가질 수
없던 시대에.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정관에 남편을 두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사주에 또 이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나는 정관에 남편을 두고 편관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편관에 남편을 두고 정관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 사주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정말 추명해서 깊이 들어가는 문제는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글자는 때려 죽어도 도달하지 못한다. 거기 한번 생각해 보자. 연으로 관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방으로 나눈다면 이게 내 마음의 방이야. 남자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방. 근데 A라는 사람은 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그럼 여기는 문 여는 게 따로 있겠지. 문, 응? 여기는 문 여는 게 하나로 되어 있어. 똑같은 크기는 지금 다르게 그렸지만 똑같은 크기 일정량의 마음에 남편을 담는데, 남자를 담는데 아무리 작아도 요만큼만 있으면 문이 두 개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사주의 형국은 한 문에 다 담아. 한 문에다 다 담는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열고 이 안에 잡아요. 그럼 새로운 놈, 요런 놈이 나타날 수 있어. 또 새로운 놈이 오면 요런 놈 담아요. 또 새로운 놈이 오면 이런 놈 담아요. 다양하게 담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이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건 3개도 되고 4개도 되겠지. 이 안에는 요런 놈만 딱 들어가 있고 요 안에는 요런 놈만 딱 들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평관이 나누어져 혼잡되어 있는 단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정평관이 다 있는 사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나누어져 있는 방을 2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방에는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이 방에는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만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주가 아주 많은 관을 담지만은 거기서는 이놈 저놈 다 똑같아. 그냥 남자라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평관이 존재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 지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이런 모양만 들어가. 이 방에는 이런 모양만 들어가.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이 방이 비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비워 있을 수는 있으되 아무나로 채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만족감 이런 거로 생각해 보면 관이라는 게 남자든 여자든 혼재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일단 한 방은 차겠지. 그지? 어떤 식으로든 한 방이 찬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은 만족하지만 이만큼은 늘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는 거야. 허전함으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인이 느끼기나 사회적으로 느낄 때 남편한테 대해서 100% 만족하고 직업에 만족하지만 늘 마음속에 하나가 떠나고 싶은 여행이 남아있어. 이 여행. 이 방에 대한 여행. 근데 평생을 이 방에는 아무도 안 채우고 끝날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음속에는 존재해.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많든 작든 그거 갖고 문제라. 많든 작든. 그렇지. 이거는 하나가 꽉 찬다고 풀릴 문제는 아니야. 대저 이런 걸 뭐라 하노? 절대적 고독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상대적 고독이야. 만약에 관을 상대로 느낀다면, 고독감을 느낀다면, 남이 우리 친구가 3명이 있는가 있는데 나는 한 둘이 뿌이다. 어디서 둘을 더 채워가지고 내가 좀 나아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건 소용이 없어. 지 아무리 많아도 내 한쪽 방은 늘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정평관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면 여성인 경우에는 직업을 가져라. 왜? 이방 해갖고 열고 닫고 하다 헷갈리가 다른 데 넣어보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은 저대로 놔두고 이 빈 방에다가 나의 명예를 채워라. 새로운 명예를. 명예라는 게 여러분 관이라는 게 뭐야? 명예라고 보면 이 명예는 뭐로부터 출발해? 남이 나를 불러주는 거잖아. 응. 박스방 이리 부르니까 싫단 말이야. 그래서 뭐로 불러달라 그랬어? 응? 아, 박진사라 또 불러달라 했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또 뭐라고 부르고 싶어 했냐면 첨지라고 부르고 싶어 했어. 이게 뭐냐? 내 관의 다양함을 갖고 싶다는 표현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불려주고 싶은 이름 외에 다른 거 부르는 건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싫어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로 불러달라 얘기라. 응?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옛날에는 여자 입장에서 관을 볼 때 남자가 거의 좀 100% 가깝게 적용이 되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일단 남자의 비율하고 그 남편의 비율하고 직업의 비율이 거의 지금 동등하게 올라가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지. 이게 뭐냐? 아까 말한 누군가의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근데 옛날 같으면 너무 그 와이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나 없나? 응? 경은아 이름 부를 수 있나 없나? 못 부르지. 부를 수 있는 자기 있는 사람 누구야? 이제 아버지 가셨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버님은 그리 부를 리도 없는 기고, 남편만이 그리 부를 수 있는 거야. 나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관이란 말이야. 근데, 가정주부로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사주도 시대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게, 예전에 태어나서 개그치 살아도 지금 정성같이 살 수 있고, 지금 정성같이 살았다 하지만은 20, 30년 뒤에는 개그치 살 수도 있어. 똑같은 사주가. 물론 20, 30년의 주기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관이라는 내용에 두 가지가 아까 있다 그랬죠. 주부로 본다면. 근데, 부인으로서, 누군가의 부인으로서 또는 직업으로서, 심리적으로는 앞으로 이쪽에 손이 더 들어갈지 모른다. 지금은 아니라도. 왜냐하면, 지금 부모들이 딸을 낳아서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까?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딸을 원할까? 고마 어느 한 놈 만나가지고 쭈구리 하고 사는 걸 원할까? 근데 교육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가정마다 다르고 본인의 가치관마다 다르고. 직접 현장에서 상담해보면 남편이 1순위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뭐 그걸 여러분들이 네가 개떡 같은 놈이니까 네한테 오는 사람만 그런 놈 오겠지 이런 할 말은 없어. 그러나 남편이 1순위인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사주의 흐름도 어지간하면 그 사주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시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 대단한 형태예요. 통변을 할 때. 시대나 환경, 문화가 이해하는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주를 예로 4개를 들어놨습니다. 이 4개의 사주를 보고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4개를 갖다 놨을까? 19겠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90점에 도달한 거야. 푸는 거야. 이 사주를 더 4개를 갖다 놨는데 19다 이라고 가면 그건 진짜 그 도사다. 다른 말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만 안 하면 19를 할 것 같으면 답이 다 나왔다. 근데 장관이 말을 안 할 뿐이다. 이래 되는 기라. 예? 여러분, 사주 명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8개 받아나는 에너지가 유전자라고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요게 이제 대표 유전자입니다. 그죠? 양력을 주는. 근데 이 대표 유전자와 싸운다는 말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 에너지가 극대적으로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게 월지에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여태까지 월지가 격을 논할 때 월지에서 키워드를 찾는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격국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이런 데에서는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지? 근데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까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용신이라는 말이 싫어서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들어보면 나아가야 되는 방향 이래 말하면 그게 그 말이가 아이가. 응? 맞잖아. 응.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무엇을 쓸까 이러면 이 말이야. 말만 바꿔 쓰는 거야. 그러려면 결국은 격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주에서 일간이라는 놈이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말을 썼어. 그지? 내가 추구하는 바. 그런데 이놈한테 지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는 놈이 있을 거야 말. 영향을 주는 놈이 있을 거야. 그지? 그 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격국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격국 이야기가. 원활하게 영향을 주는.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요놈이 가지고 있는 요놈과 나의 관계 이러면은 이럴 때 격국이 형성이 안 돼. 응? 안 돼, 그지? 일반적으로 뭐 다른 이름으로 붙이지만 그럼 다른 데서 찾아나?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격국 문제를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게 있어. 원래는 사주 팔자 안에서 나놈과 가장 영향이 있는 어떤 놈을 보고 이 두 개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찾아내는 거.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야. 그렇다면 굳이 월지에서 아이더라도 다른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여러분들 제가 쉽게 통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 오늘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외격 사주나 특수격 사주에 보면 염상격, 직격 이런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사주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무 기반으로 곡직격, 화기 기반으로 이걸 뭐라 그래? 염상격.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윤합격, 수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주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를 어디에 두고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데 고민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그냥 사주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놈이 어떤 놈인가를 눈에 딱 익히는 연습을 해라. 우선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 자, 지금 대운을 다 지워놨어. 대운의 흐름을, 나이를 다 지어놨어. 이거 나오네. 여기 있는데, 다 지어놨다는데 있네. 두 개밖에 못 짰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누가 1번, 2번, 3번, 4번, 남편, 부인, 자식, 물론 대운의 흐름 보면 알아, 여러분. 대운 보지 말고, 보지 말라 했어, 내가 공부를 위해서. 대운 보지 말고, 누가 아버지고, 누가 엄마고, 누가 자식인지를 찾아봐. 찾아봐. 그러면 또 세월 가니까 이 카메라 되는 바람에 좀 불편했어. 옛날에 수업할 때 수월했거든. 찾아봐 이라고 나가서 물도 좀 묻고 뒤에서 좀 쉬다가 이래 있는데 이놈 방송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아이고 괴로워, 그지? 자, 여기서 여러분 요 두 사주에서만 남편과 부인을 찾아보세요. 대운 보지 말고. 대운 보고 역순하고 순행해서 알 정도 되면 다 찾아낼 수 있고, 지금 대운 보지 말고 이러는데 대운이 무슨 남자를 여자를 가르치는데 그것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안 돼?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1번 앞에 기토의 사주가 남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이 여자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기초반 수업을 하러 온 분만이 손을 들고 나머지 연구만은 도가 통해서 겸손해서 손을 못 들입니까? 도대체? 그렇지, 기토. 자, 기토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기토가 여자라고 하면 손 들어보세요. 깬떡도 못 치나?
아니, 둘 중에 하나인데도 겐토를 못 치나? 그 솔직한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나? 자, 가상해 봅시다.